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상을 했던 대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자면 일단 기존 2.75에서 2.5%로 내린 겁니다. 이건 작년 10월 이후 무려 네 번째 인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타이밍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 정도였다라는 부분. 자, 이 시기에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핵심은 내수 부진입니다. 그리고 수출 불안입니다. 우선 민간 소비, 건설 투자 같은 내수는 이미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고요. 1분기 실질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마이너스 0.2%나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경제가 뒤로 후퇴를 한 것이죠. 자,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수출마저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소비와 투자를 자극을 하자 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금리나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려도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크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정 정책 없이 금리만 내리는 것은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돈을 푼다고 해도 정부가 직접 써주는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경이 같이 안 나오면 그 돈이 투자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금리를 내리면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지 같은 조치도 나오면서 사람들이 새 정부 들어서면 집값이 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심리가 겹치면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결과는 가계 부채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4.25에서 4.5%인데 우리는 이제 2.5%니까 무려 2%의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 불안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은요.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더 안 좋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경제연구원은 1.7%에서 0.7%로, 그리고 KDI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0.8%로, 자, 그리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 평균도 0.8%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도 자체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0.8%로 낮췄습니다. 석 달 만에 무려 0.7%포인트 하락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0%대 저성장이 아니라 성장 정체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상황에선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만큼 한은의 결정은 불가피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은 환율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치솟았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도 1,360원대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관세 정책과 재정 적자 이슈로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환율 부담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금리를 내리면 환율은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날 테고, 그럼 원화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화 약세, 다시 말해서 환율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 원을 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3조 넘게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다시 돈을 빌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제는 통화 정책, 즉 금리만으로도 경기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많습니다. 한 연구위원도 금리 인하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제한적이다라면서, 왜냐면 지금 금리가 좀 낮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빌리는 건 아니니까 대출 규제는 여전하고 은행들도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 잘 돈이 안 풀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책의 무게중심에 통화에서 재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두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물론 이 과정에서 부동산, 환율, 외자, 이탈 같은 리스크는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금리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정 정책, 규제 정책, 부동산 정책 등과 함께 정교하고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한국은행 경기 부진수 속에 기준금리 인하했고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고 자칫 부동산 과열, 가계부채 증가,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정 정책과 병행한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자,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지, 환율은 어떻게 될지,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썩일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